봅시다. 봅시다. 자, 앞서 그 이상기체의 경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단원자 이상기체는 2분의 3 NKT.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는 2분의 5 NK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NK 대신에 2분의 5 N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 분자 간에는 인력 얼마죠? 0. 청력 얼마죠?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체 분자는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0. 0이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이 이상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로만 구성되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상기체니까 화학 반응, 그 다음에 핵 반응 다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 논리를 활용하면 오직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걸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요렇게 표현했거나 아니면 요렇게 표현했거나.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로부터 두 번째 이 정적 비열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NCB 정의가 뭐였죠? T분의 NCB 정의가 DE. DE DT V 이거였죠? 맞나요? 네. 그 정적 비열은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율인데 조건이 뭐가 일정할 때? 조건이 부피가 일정할 때. 맞죠? 예?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를 조건을 넣어줍니다. 어떤 조건을 넣어주냐면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죠. 네. 이 의미를 알겠어요? 네. E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잖아요. 네. 내부 에너지. 그런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오직 누구로만 결정된다? 운동 에너지로만 결정된다.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를 살펴보았더니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 수식에 부피가 관여하나요? 부피 변수가 아예 없죠. 부피 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한 애 만에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기체로 조건을 걸면 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부피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판미분이 아니라 그냥 단미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얘를 저쪽으로 보내. 그러면 DE는 NCB DT.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변을 적분하는 거야. 양변을 적분하면 바로 델타 E는 NCB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델타 E를 현재 온도 T에서의 내부 에너지 0켈빈에서의 내부 에너지 알아라 한다면 얘는 NCB T 빼기 0켈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0켈빈일 때 내부 에너지와 온도 T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차이가 NCB T 빼기 0켈빈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우리는 0켈빈에서의 내부 에너지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얘를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0켈빈은 어떠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0켈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NCBT. 알겠죠? 네. 요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CB의 뜻이 뭐예요? 부피가 CB의 뜻이 부피가 일정할 때 비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자, 그 연력학은 외국어라고 했죠. 자꾸 읊어서 반복해야 돼요. 알겠죠?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BT. 알겠죠? NCBT.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BT입니다. 부피가 변할 때. 왜 부피가 일정할 때도 NCBT인데 부피가 변해도 NCBT일까요? C 자체가 부피에 따라 이상기체는 부피 변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오직 누구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온도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변해도 NCBT, 부피가 안 변해도 NCBT. 알겠죠? 그래서 명심할 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로 결정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하건 간에 대답은 NCBT. 알겠죠? 자,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자,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답 안 해요? 빨리 답을 읊으라고 했잖아요. 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자, 물을 거예요.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뭐예요? 아니, 답 안 해? 어.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아니, 답정 너야. 답정 너. 자, 답은 무조건 뭐라고요? NCBT 5번 시작. 자, 답정 너야. 내가 뭐라고 묻건 이렇게 답해야 돼. 알겠죠? 뭘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읊어. 알겠죠? 알겠죠?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예,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우리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 아, 현성이. 자, 읊어 다시.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BT. 등압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단열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 나겠어요? 언제 나요?
자, 알겠죠? 왜냐하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이미 이걸로 결정 났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미 이걸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조건에 따라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이 수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저기 있는 것처럼 2분의 3 NRP, 2분의 5 NRP였으니까 그렇다면 이때 CB가 뭐란 얘기겠어요? 2분의 3R이 된다는 얘기겠죠. 아시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알겠죠? 혹은 2분의 5R이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 선형 분자에 대해서. 알겠죠? 뭐 이원. 그러니까 CB를 상황에 따라 2분의 3R, 2분의 5R로 표현할 뿐인 거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꼴은 언제나 NCBT.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명심할 건 이 수식은 실제 기체에 적용하는 건가요? 액체에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액체에 적용하나요? 아니요. 오직 누구한테? 이상기체.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에서는 무조건 NCBT. 알겠죠? 무조건이야. 알겠죠? 예?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자, 그 다음. 내줄게요. 내준다. A. 4.4. 엔탈피. 자, 이상기체에 대한 엔탈피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탈피 종이 뭐였죠? E 플러스 B. 그렇죠. 멋져요. E 더하기 B죠? 보이죠? 자, 이 정의는 변해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따가 조건을 걸게요. 이상기체라고 걸면 이건 뭐로 바뀌어요? NCBT. NCBT. 알겠죠? 그 다음 NRT. 이건 뭐로 바뀌어요? NRT. NRT. 알겠죠? 네. 자, 항상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이상기체에서. 이걸 다시 예쁘게 바꾸면 NCB 플러스 RT.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상기체의 엔탈피 오직 누가 온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엔탈피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라 누구의 엔탈피만? 이상기체. 알겠죠? 이상기체. 그러면 이걸로부터 정합비열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합비열 정의가 어떻게 됐죠? 정합비열 정의가 DHDTP. 알겠죠? 그러니까 연력학에서는 저 정의를 달달달 외워야 돼요. 마치 뭐처럼? 외국어 단어처럼. 이때 여기다가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는
엔탈피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압력이 일정한의 만회가 필요해, 필요 없으니까 EAT DT.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엔탈피를 온도로 미분해라. 온도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그럼 이거 온도에 미분하면 뭐만 나와? N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유명한 결과 P가 뭐다? CB 플러스 R. 알겠죠?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다고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이 소리를 그거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 이거 돼야 되겠어요? 외워야 되겠죠? 자, 이거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수식이다? 리상기체. 그래서 리상기체에서만 CP가 CB 더하기 R이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에 넣으면 얘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NCPT.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NCBT. 그런데 이상기체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NCPT.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대답 안 해?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뭐? 답정 넣어. 빨리 답해요. 알겠죠? 답해요. NCPT.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NCPT.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 단일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 뭔 알겠죠? 이 수식은 always for 이상기체.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뭐 해볼까? 자, 111페이지 찾았어요? 111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그림 10하고 있죠? 이 녀석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잠시 한번 과정 ACB 찾았어요? 과정 ACB. 이 AC 과정에서 어떤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칠판을 지우고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자, 봅시다. ATPS요? 자, 이건 어떤 단원자 이상 기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원자 이상 기체가 처음에 2기압 10m 조건에 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1기압 20m 조건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잠깐 어디를 들렀다 온 모양입니다. 거기가 1기압 10m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를 지나서 B가 된다 라고 한번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우선 첫 번째 단원자 리상기체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CB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3R 알겠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모든 과정 여기서 모든 과정은 AD 과정, DB 과정을 얘기합니다. 모든 과정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죠. 맞나요? 네. 이것의 의미는? 가요. 가요. 알겠죠? 그러면 가역일 경우는 외부 압력을 바로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P. 내부 압력이 된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DB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 법칙을 쫙 적용해 보자 이렇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자는 말은 무슨 수식? 내부 에너지와 열량 변화와 E를 계산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좋아.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어디 갔어? 뭐부터 해볼 거냐면 바로 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변화, 1변화. 자, 1은 지금 AD 과정이 있고 DB 과정이 있죠. 맞나요?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과정과 D에서 B로 가는 과정 요 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선 여기서 냉큼할 수 있는 건 이거이 0이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 AD 과정은 왜 1이 없을까요? 그렇지. 바로 이 과정은 부피 변화가 얼마예요? 없잖아요. 왜냐면 이때도 부피가 10L고 이때도 부피 변화 없이 그냥 부피가 그대로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니 팽창일도 없겠죠. 왜냐면 1의 정의가 뭔데요? 1의 정의가 팽창일의 정의. 팽창일의 정의가 뭐?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이게 팽창일이잖아요. 그런데 DV가 뭐란 얘기? DV가 0. 그럼 0.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AD 과정은 1이 0이에요. 그러면 어디 과정에서만? DB 과정에서만 해주면 되겠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DB 과정은 1의 정의가 뭐라고요? 요거라고 했죠?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자, 읊어 봅시다. 마이너스 인티그럴 아니 안 읊어요? 자꾸 읊어야 된다니까. 뭐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알겠죠? 그런데 시작이 어디고 나중이 어디야? 시작이 어디고 나중이 어디야? D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 자, 좀 이렇게 꼬치꼬치 한번 써보면 우선 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왜? 실선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P. 내부 압력 P로 바꿀 수 있지. 네. 맞아요? 네. 맞죠, 맞죠? 그 다음 살펴보니 얘네들은 다 등압 과정이네. 네. 왜? 내부 압력이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 안 변하네. 이 과정은 지금 등압이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네.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네. 그런데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D에서 B로 변하는 거지. 그럼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몰래꼴로 돌아오잖아. 거기 D에서 B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VB 빼기 VD. 맞습니까? 맞죠, 맞죠? 네. 그래 사실 간략한 문제풀이가 아주 익숙하다면 그냥 DB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니까 마이너스 써준 다음에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풀면 되는데 그냥 처음 해보니까 한번 다 꼬치꼬치 해봤어요. 자, 이때 저기서 압력 얼마예요? P. 압력이 DB 과정 계속 1 ATM이죠. 그 다음 B의 부피 얼마? B의 부피 20. 20리터죠? D는 10리터죠? 있습니다. 맞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뭐라고?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썼나? 그죠? 저걸로 가지고. 30이구나. 30. 30. 오케이. 자, 30.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숫자를 맞추자면 30 맞네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 바로 마이너스 20 ATM 리터. 알겠죠? 이게 지금 전체 과정에서의 일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준다. 열심히 준다. 이제 저 물 한 번 빨리 먹고 와야 될까? 그래. 자, 그 다음. 첫 번째 1 구했으니까 그 다음 뭐 구해볼까요? 1 했으니까 열 구해보죠. 열. 자, 열도 어쨌거나 어디로 움직인 걸 A에서 D로 움직일 때 열. 그 다음에 T에서 B로 움직일 때 열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대로 쓴 건데 이때 A에서 D로 움직이는 건 뭐가 일정하죠? A에서 D로 이동을 한 건 뭐가 일정해졌어요? 부피 일정하죠. 맞나요? 그렇다면 저 부분만큼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CB, TD 빼기 TA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맞습니까? 네. 자, 열을 어떻게 표현해? 열. 물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 맞죠? 네. 정적 과정이니까 CB고요. 네. 온도는 A가 D로 간 거니까 TD에서 TA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D에서의 온도에서 A에서의 온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뒤에 거 DB 과정은 뭐가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어 쓰면 되겠어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바로 NCP 온도 변화죠? 어디서 어디로 가요? D에서 B로 가니까
TB 빼기 TD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TD, TA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없어요. TD, TA 구할 수 없어요. 있죠? 뭘 이용하면?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PV는 NRT가 살아있거든요, 지금. PV는 NRT를 활용하면 압력, 부피, 몰수로 온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에서의 온도, D에서의 온도, B에서의 온도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해 보이네요. CB가 값이 얼마죠? 2분의 3 R이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CP는 얼마예요? 2분의 5. CP가 2분의 5라는 거 알겠죠? 왜냐면 CP하고 CP 더한 게 뭐가 돼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CP하고 CB가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R 더한 게 CP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2분의 5 바꿔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주느냐? 2분의 3 PD PVD PVD를 PDPD PA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P는 NRT잖아요. 그럼 NR을 집어넣으면 NRT는 곱하기 부피겠죠. 어디서? D에서, A에서, B에서, D에서. 알겠죠? 그러면 2분의 3 한 다음에 D에서 압력 부피의 곱, D에서 압력 부피의 곱 1 곱하기 10 빼기 A에서는 2 곱하기 10 20 B에서는 1 곱하기 30 다시 D에서는 1 곱하기 10 알겠죠? 자, 계산하세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가 뭐 몰라요. 얼마예요? 35 35예요? 35 나오나 봅니다. 단위는 ATM 바로 ATM 곱하기 자, 모든 물리량이 누구하고 누구 압력, 부피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압력의 단위가 ATM, 부피의 단위가 리터.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내부 에너지는 어쩌란 거예요? Q 플러스 W. 알겠죠? 그럼 Q가 얼마예요? 35. W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계산해주면 15 ATM 리터.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ATM 리터 있죠?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핸섬보이. 핸섬보이? 이 ATM 리터를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예성은? 뉴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몰라? 이런 정치인 같은. 뭐라고요? FS니까 우리 오빠 이름이 뭐였더라? 오빠 이름이 뭐였더라? 아, 민채. 민채. ATM 리터를 뭐로 바꿀 수 있죠? 1의 ATM 어. 10125 응. 뉴턴 퍼 미터 그렇지. 그리고 음.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음. 미터 그리고 그렇지. 곱하면 줄로 정답. 자, 방금 이게 민채 얘기 들었어요? 네. 자, 뭐냐면 원 ATM 리터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랑 곱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1ATM의 정의고 이게 1리터의 정의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거든요. 그럼 1리터는 1000분의 1 미터 3승이겠죠. 그럼 두 개 곱해지면 101.325 남는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죠.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줄. 그래서 에너지를 물었잖아요. 자, 어차피 1도 에너지인가요? 1도 에너지인가요? 네. 에너지의 한 종류. 네. 그 다음에 열도 에너지인가요? 네. 네, 열도 에너지 한 종류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에너지인가요? 뭐 이름이 에너지네 뭐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를 ATM 미터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쓰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굳이 줄 단위로 바꾸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라? 15에다가 101.325를 곱하기만 하면 바로 줄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력학 문제 풀 때 너무 줄 단위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연력학에서 화학 연력학에서는 아무래도 줄 편해요, ATM 미터가 편해요. 화학 연력학에서는 ATM 미터가 편하죠. 왜? 우리가 주로 뭘 쓰니까? PV는 NRT를 쓰니까. 그러니까 줄을 고집하지 말고 에너지를 물을 때는 ATM 미터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짜다. 다음 한 장 넘겨서리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14 이키마스. 자, 112페이지 연습 문제 14 찾았어요? 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준다. 준다. 예. 그래. 한시간 많다요. 수업 마치려. 자, 봅시다. 그러네요. 들이네. 다음에 내 앞방에서 케이크 노래 부르는 거 좀더 시켜. 좀 야광에 노래 부르는 게 있어. 밤에 새벽에 노래 불러. 그냥 못 자. 조모 할 때나 이럴 때는 뭐 한 번 더 부르면 내가 찾아가지고 그 화학실에서 몰래 항상 같은 거 챙겨와가지고 뿌려버릴 거야. 허허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필요하다고 봐. 필요하다고. 쪽이만 좀 부으면 될 것 같아. 성대 쪽만 성대만 좀 타게. 예. 뿅뿅이다 뿅뿅. 말만 하면 좀 그나마 정상적으로 부으면 돼. 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아주 그 정색하는 표정 가만히 있으면 일부 보일 수도 있어. 의외로. 그 찡찡 거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야? 그건 옆에서 그냥 상대를 좀 갈아버려요. 와우.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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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시각적 정보가 딱 하나 오는 게 있죠. 바로 시각적으로 보자마자 바로 딱 오는 거. 기억 1번 아, 맞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그림을 딱 보자마자 시각적으로 그렇지. 가역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죠? 실상. 실선이 보이니까요. 쭉 실선이죠. 뭐 사실 여러분들이 풀 한 70% 이상의 문제들이 다 실선으로 그려진 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A에 있다가
B를 지나서 C로 갔나 보지. 그런데 이게 실선으로 연결될 정도로 촘촘촘촘촘촘 내 외부 압력이 같은 가역이었나 보지.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선택지에 무슨 말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A와 C의 온도를 비교해 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뭘 적용해 볼 거냐면 PV는 NRT를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바로 3P0 V0가 NRTA일 거고요. 맞죠? 네. 그 다음 2P0 2V0가 NRTB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0 3V0가 NRTC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아하, A하고 C 온도는 같은데 B 온도가 더 뜨겁겠구나를 PV는 NRT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냐면 버루버루버루버 이런 식의 T low 저온 등온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A점하고 B점은 온도가 같은 저온 등온선 위 한 점이었던 거야. 반면에 여기에 있는 B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뜨겁지. 그러면 B를 지나는 이런 식의 T 하이 고온 등온선이 있을 터인데 그 고온 등온선 위에 한 순간이 비었던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차가웠다가 뜨거워졌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내부 에너지 비교해 보래요. 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NCVT. 그렇지. NCVT. 부피가 변해도 부피가 변해도 압력 일정해도 압력이 변해도 등압이어도 뭐냐면 가역이어도 비가역이어도 단열이어도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요? NCVT. 아시겠죠?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A에서 내부 에너지 뭐예요? NCVTA. B에서의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NCVTB. C에서의 내부 에너지 NCVTC. 됐죠? 이렇게 금방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가 같고 누가 더 큰지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했으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AB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로 열. 그럼 이제 뭐냐면 QAB를 구하래요. QAB. 자, 거기에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았네, 말았네 이런 말 있죠.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기체가 외부로부터 뭐 열을 뭐 받았네, 말았네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있죠. 받았네, 말았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계산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계산으로 100% 드러나기 때문에 받았네, 안 받았네를 머릿속으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하라는 거냐면 AB 과정에서 열 계산 하라는 얘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입각해서. 아시겠죠? 그럼 받았네, 말았네는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건 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잘 봐요. 1. 열의 보통 표현 Q를 어떻게 쓰죠? NC 델타 T라고 쓰잖아요. 맞죠? 근데 비열은 몇 가지? 비열은 두 가지가 있죠. 뭐 아니면 뭐? CP 아니면 CB. 근데 AB를 보자 이런 말이야. AB를 보면 AB는 정적 과정인가요? 아니요. No. AB는 등합 과정인가요? No. 이 말은 이 과정에서는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무슨 말 알겠죠? 압력이 일정하거나 부피가 일정할 땐 이걸 바로 쓰면 되는데 이건 지금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의 보통 표현이 이건 맞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아시겠죠? 지금은 곤란이다. 그렇다면 이 열을 누구로 풀어야 되겠어요? 지금은 이 열을 그러면 이 표현이 곤란하면 항상 성립하는 무슨 식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바로 열역학 제1법칙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뭐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부 에너지와 2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1, 내부 에너지. 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뭐라고요? NCBT. 알겠죠? 그러면 NCB가 A에서 B로 가죠. A에서 B로 가니까 TB 빼기 TA. 맞나요? 그러면 얘는 CB를 R로 나누어 주면 NRTB, NRTA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RTB가 얼마예요? NRTB가 2V0, 2P0, 2V0죠. 바로 4P0, V0. 빼기 NRTA는 뭐예요? NRTA는 3P0, V0죠? 3P0, V0. 그러면 계산해주면 뭐? RCB 곱하기 P0, V. 알겠죠? CB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단원자인지 뭐 이원자인지 뭐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냥 CB로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를 구했으니 그 다음 뭘 구해야 돼요? 1을 구해야 되겠죠? 1의 정의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그러면 우리는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를 알죠. 뭐예요?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 바로 PV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이죠. 요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한 칸이 P0, V0지. 두 칸 반이잖아. 두 칸 반이니까 마이너스는 면적하고 무관하잖아. 알겠어요? 마이너스 두고 적분이 아래쪽 면적이라고 마이너스 빼고. 알겠어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적분이 2분의 5 P0, V0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드디어 QAB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 CBR 더하기 2분의 5 P0, V0. 알겠죠? 이 과정의 열량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주 전형적인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요. 안녕. 자, 학교 선생님이 뭐 나가면 나한테 바로 뭐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렇죠? 내가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